네, 야권 소식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선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많이 도와주는 모양 같네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자기의 측근들을 좀 당으로 보낸 건가요? 네, 일단 문재인 대표가 계속해서 12호, 13호 이 영입 인사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명 또는 두 명씩 발표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탈당 회견이 있을 때마다 그거와 1시간 또는 같은 시간대에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침 탈당 인사가 없는 가운데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고 한 명은 오성규 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둘 다 2011년과 2014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핵심 참모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죄송합니다. 박원순의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입당했으니까 뭐 총선 출마를 위해 출사표를 던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모든 결정 현재 야권의 그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영향 선거 결과 크게 받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가 대표직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인재위원장의 자리까지도 내놓고 완전 백의종군에서 선거의 승리를 위해 뛰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원톱 체제로 이번 총선을 치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 그래서 친노인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선대위에서 전부 다 배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담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이런 사퇴의 배수의 진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과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상승,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병헌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내일 만약에요. 문재인 대표가 이제 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면 2달 내에 다시 뽑아야 한다가 당원 당규거든요. 그럼 안 뽑고 김정인 체제로 선거 쭉 가는 거는 당원 당규 위반이 되는 건가요? 위반이지만은 이게 지금 현실상 그 새로운 전당대회를 하기가 선거를 지금 코앞에 두고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헌 당규에 보면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사퇴는 원내 대표가 그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게 또 맞는 게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할 때 자기 권한 내려놓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 친노를 배제하겠다 그랬고. 그렇다면 비노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여러 가지로 보면 맞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저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자, 문재인 대표는 아무런 미련 없이 손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외부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겠다. 그리고 이 외부 인사는 내 수족을 다 자르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근데 당대표에 물러난다. 근데 한 달 전, 2달 전이라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인데.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말한 게 인재 영입은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아무 공천도 안 주고 할 것 같으면 왜 영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어떤 사전 협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공천에 관해서 새로운 인물 공천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일정 역할을 하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안 그러고는 인재 영입을 담당했던 말을 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천상식 차장?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규정은요, 이제 쭉 국회의원들을 세워놓고 하위 20%는 잘라낸다잖아요. 그건 다 합의된 거죠. 근데 최근에 호남 지역 의원을 포함해서 16명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나간 사람 빼놓고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20% 쳐내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나간 사람 중에도 일부 결국 공천 탈락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명이 아니라 현재 나간 열 몇 명이 나간 상태에서는 지금 공천 탈락자, 그러니까 하위 20% 컷오프에 걸릴 사람은 몇 명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이제 이미 나갈 사람 중에 상당수가 나갔으니까 거기서 다 걸러내면 실제로 지금 당을 남아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당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하위 20%를 잘라낸다는 그 규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오늘이 아니라 한참 전이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예. 저는 혹시 이것 때문에 친노 인사들을 많이 쳐내게 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건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 문재인 대표 생각이 진짜 궁금합니다.
자, 왜 이런 변화가 크게 생겼을지, 과연 어떤 세임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내일 아마 자기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별도로 될 수 있는, 달리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아마 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톱이면 원톱이다. 그냥 자기가 내놓는 거는 대표직이고 예를 들어서 인재영입 의원 갖는다든가 그런 뭐 몇 가지 그 쟁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내일 내놓는 문재인 대표의 신년 회견 그 결과를 놓고 또 그 김종인 선대본부장이 아니 나랑 했던 얘기와 다르다거나 아니면 저 말씀 맞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응수가 또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저 신년 회견이라는 게 의미가 반감되거나 또 다른 어떤 뭐 문제를 키우는 그런 거가 된다면 전혀 소득이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하여간 내일 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내일 10시 문재인 대표 그 구상에 따라서 야권 지형 또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10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